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거 배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는 자석의 성질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자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전자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입니다. 전자석은 철심에 에나멜선을 여러 번 감아 전기 회로와 연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석을 만들어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에나멜선은 도체인 구리에 부도체인 에나멜을 입혀 만든 전선입니다. 구리선 표면에 입힌 에나멜은 사포로 문지르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전자석 만들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둥근머리 볼트, 종이 테이프, 에나멜선, 사포, 전지, 전지기우개, 집게 달린 전선, 스위치. 어떻게 할까요? 둥근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감아요. 그 다음에 종이 테이프를 감은 둥근머리 볼트에 에나멜선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아요. 에나멜선의 양쪽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러서 겉면을 벗겨내요. 그 다음에 양쪽 끝부분을 전기 회로에 연결해서 전자석을 완성하면 됩니다. 둥근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감습니다. 종이 테이프를 감은 둥근머리 볼트에 에나멜선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습니다. 에나멜선의 양쪽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러 겉면을 벗겨냅니다. 에나멜선의 양쪽 끝부분을 전기 회로에 연결해 전자석을 완성합니다.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석이 자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가요? 플러스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전자석의 성질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자석, 전지 2개, 전지 끼우개 1개, 시침바늘 1통, 나침반 2개. 어떻게 할까요?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시침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전자석에 전지 1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전자석에 전지 2개를 직리알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전자석의 양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봅시다.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봅시다.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시침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전자석에 전지 1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전자석에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전자석의 양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봅시다. 지금 스위치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 바늘에 갖다 댔죠? 어때요? 바늘이 안 붙죠?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눌렀을 때는 시침바늘이 붙습니다. 즉, 전기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일 때 몇 개? 5개가 붙네요. 열 개가 붙네요. 아까 하나 했을 때는 5개, 2개 했을 때는 10개가 붙었어요. 즉, 자석의 힘이 세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양 끝에 놓고 스위치를 닫았어요. 보면요, 왼쪽에 있는 바늘, 빨간 색깔 바늘이 전자석의 바깥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가 N, S, 그러니까 이쪽이 다시 N이 되겠죠? 여기 N, S니까 여기는 S 쪽일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방향이 바뀌니까 전자석의 극 방향도 바뀌겠죠? 막대 자석과 같은 영구 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영구 자석은 자석의 세기가 일정해요. 하지만 전자석은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가 많아지면 세기가 더 커지죠. 즉,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하면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구 자석은 자석의 극이 일정하지만 전자석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도 바뀝니다. 전자석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자석 기중기를 사용하면 무거운 철제품을 다른 장소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 선풍기, 스피커 등에도 전자석을 이용합니다.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전자석 기중기는 전자석을 이용해 철로 된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 아래에 전자석을 붙이고 자석으로 만든 철로에 올려 전자석에 전류가 흐를 때 열차가 뜨는 원리로 이동합니다. 선풍기는 전자석과 자석에 밀고 당기는 성질을 이용해 전자석에 전류가 흐를 때 전동기기가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스피커는 전자석과 자석에 밀고 당기는 성질을 이용해 소리를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석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한 또 다른 예와 그 쓰임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석을 만들어 보고 성질을 알아보았으니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10쪽.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전자석의 성질 알아보기.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시침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써봅시다. 스위치 닫지 않으면 바늘이 안 붙죠. 닫으면 시침바늘이 붙습니다. 전자석에 연결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는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전지 1개 연결했을 때 몇 개 붙었어요? 아까 5개 붙었죠? 2개 연결했을 때는 10개 정도가 붙었습니다. 3번 전자석의 양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자석의 극을 표시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거 실험에서 봤었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죠. 이 경우 빨간색 바늘이 한 끝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반대로
이 경우 나침판이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무슨 극? S극이겠죠. 오른쪽은 N극입니다. 여기가 N, S, N, S니까 여기가 N, 왼쪽이 S 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향해 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빨간색 바늘이 파란색 바늘이 이렇게 됩니다. 나침판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N, S, N, S니까 오른쪽, 전자석 오른쪽이 S극, 왼쪽이 N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장 방향 알아볼 때 오른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때 감싸지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죠? 위에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선을 이렇게 감은 걸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코일에 도선을 촘촘히 많은 횟수로 감아주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큰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에 철심까지 두면은 철심이 자기화돼서 전자석 세기가 더 세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요. 네 손가락을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N극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오른손 엄지 방향이 N, S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N, S가 서로 다른 극이 이렇게 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도 적용을 해보면요. 코일을 이 방향으로 했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방향으로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N극, 반대쪽이 S극이에요. 이렇게 전자석의 극 방향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옆에 것도 해볼게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감싸주면 이런 식으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감싸주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 아래쪽이 S. 이렇게 전자석의 극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한 또 다른 예와 그 쓰임을 조사해 볼까요? 이용한 예, 헤드폰. 전자석과 연구자석이 밀고 당기면서 얇은 판을 떨리게 해 소리를 발생시킨다. 스피커랑 비슷하죠? 그거 말고 전동기가 들어가면 전자석에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예시로 몇 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로는 전기자동차, 세탁기, 머리 말리개, 헤어드라이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기자동차는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자동차 바퀴를 움직입니다. 세탁기는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빨래를 세탁해요. 머리 말리개는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전자석을 이용한 예입니다. 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오늘은 전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